안녕하세요, 정덕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재밌게 보고 있는 웰컴 투 삼달리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날씨가 요즘 굉장히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날씨에는 좀 따뜻한 이야기가 이렇게 확 땡기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웰컴 투 삼달리는 보기만 해도 이제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무엇보다 굉장히 도시 생활에 우리가 경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경쟁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친 분들에게 뭔가 위로와 힐링을 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이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로 이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가 바로 이런 작품이었죠. 결국 도시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던 청춘이 지쳐서 시골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직접 농작물 같은 걸 해서 음식을 해 먹으면서 뭔가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작품이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임상춘 작가가 그런 작품을 많이 썼어요. 쌈 마이 웨이라는 작품 아시죠? 스펙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도시적인 삶에서 쌈마이 취급을 받던 청춘들이 시골 지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만의 어떤 마이 웨이를 이렇게 살겠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작품으로 굉장히 좀 따뜻한 드라마였고, 역시 임상춘 작가의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것도 이 옹산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벌어지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 물론 그 안에는 스릴러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지만 그 어떤 지방 특유의 어떤 정감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큰 힐링을 줬던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영화 홍반장 아시죠? 돌아가신 김주혁 씨가 주연했던 작품이기도 한데 그 홍반장을 드라마화했던 갯마을 차차차도 이 비슷한 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닷마을로 내려간 치과의사가 거기서 만난 홍반장을 통해서 뭔가 이 시골의 삶에 동화되어가고, 그리고 도시의 삶이 갖고 있는 그런 피곤함, 피로함,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던 작품이 갯마을 차차차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웰컴 투 삼달리는 이 제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라는 공간이 그렇잖아요. 막연한 상상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 제주 먼저 하면 제주의 푸른밤이 떠오르거든요. 떠나요 둘이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뭔가 좀 피곤하고 지친 어떤 상황이라면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공간이 제주도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웰컴 투 삼달리는, 물론 삼달리라는 공간 지명은 좀 가상으로 지어진 거지만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조용필과 조삼달, 이름도 참 그렇죠. 이 두 인물이 같은 날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삶의 선택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삶을 겪는 어떤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을 하죠. 조용필은 삼달리를 개천 같은 공간으로 얘기를 하는데, 삼달리를 지키면서, 이 개천을 지키면서 살겠다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인물이고, 반면에 조삼달은 굉장히 욕망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개천에서 난 용이 되겠다, 서울로 가서 사진작가의 꿈을 키우면서 결국은 패션 포토그래퍼로서 굉장히 큰 성공한, 연예인 사진들 많이 찍고 그러니까 스타 사진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성공을 한 인물인데 이 조삼달에게 굉장히 큰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자기가 키우던 퍼스트 어시스턴트가 거짓 폭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질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조삼달이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되고, 언론들이 막 와서 굉장히 괴롭히고, 그게 자신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같이 지내는 자기 자매들한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세 자매가 동시에 다 제주도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다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죠. 도시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뭔가 회복해가는 이야기,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품이요, 보면 일단 좀 마음이 확 땡겨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에서 주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한테는 나도 저런데 좀 잠깐 떠나오고 싶다. 우리가 다 여행 가는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잠시라도 한번 좀 숨 쉴 틈을 좀 마련하고 싶다.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여기는 아예 그런 이야기를 제주 해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풀어내요. 그 숨핏소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제주 해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물질을 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안 된다.
숨이 너무 막히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다시 쉬고 다음을 또 기약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소리를 내는 게 숨빛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똑같이 이 해녀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신혜선 씨가 연기하는 이 조삼달이라는 인물이 도시의 삶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잠시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고 그리고 이제 좀 회복돼서 다시 또 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작품 안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아까 저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작품을 연출하셨던 그 차영훈 감독이 이 작품을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교롭게도 이 비슷한 괴를 갖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차영훈 감독은 역시 시골의 어떤 그런 따뜻한 토속적인 정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만질 줄 아는 연출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장르적인 색깔들, 그 동백꽃 필 무렵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그 까불이 서사잖아요. 그 스릴러적인 장르를 중간에 딱 집어넣음으로 해서 굉장히 힐링으로만 흘러갈 것 같은 작품에 긴장감을 계속 부여하는 그런 장르의 변주 같은 것들을 잘 했던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면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삼달리에서 벌어지는 어렸을 때 그 친구들과의 어떤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도시인들한테 응원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 동시에 이 조삼달이 이 제주도까지 넘어오게 된 과정에서 그 이유가 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거짓 폭로를 했던 어씨, 그 어씨가 저지르는 악행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어떻게 맞서서 싸우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장르적 변주 같은 것들을 같이 담은 그런 색깔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권혜주 작가가 이제 대본을 썼는데, 권혜주 작가는 여러분들이 최근작으로는 하이바이 마마, 이 김태희 씨가 나왔던 이 작품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 이전에 아마 고백부부로 굉장히 좀 강렬한 인상을 가졌던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대사들은 굉장히 감정을 팍팍 때리는 그런 대사들을 정말 잘 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작품이 주는 울림 같은 게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의 좋은 거는 최근에 이제 도파민 과다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장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게 이제 글로벌 OTT들이 생기면서 OTT는 수위나 소재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유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본물 터지듯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시선을 끌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주는 좀 참신한 면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지친 면들도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파민 과다에 좀 지친 시청자들한테는 웰컴 투 삼달리 같은 작품이 일종의 불멍물멍하듯이 조금은 좀 쉴 수 있는 작품처럼 다가온다는 점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편안하게 보면서 뭔가 감동도 있고 뭔가 따뜻한 이야기도 있고 또 굉장히 웃긴 코미디 같은 요소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물론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작품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뭐 의미도 충분히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신혜선 씨의 매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신혜선 씨가 처음에 좀 강렬하게 저한테 인상에 남은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냐면 그 황금빛 내 인생하고 비밀의 숲,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밀의 숲에서는 굉장히 장르물의 어떤 성격을 가진 연기, 그런 연기를 하면서 동시에 황금빛 내 인생에서는 가족 드라마잖아요. 가족 드라마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연기들, 일상적인 연기들, 이 장르 드라마는 약간 좀 비일상적인 느낌은 좀 들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줄 아는 배우라는 느낌을 그 당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배우가 상당히 뭔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눈이 확 갔던 게 뭐냐 하면 철인왕후라는 작품입니다. 철인왕후는 사실 신혜선 씨가 거의 전면에서
끌고 간 작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극이지만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로 사극을 재해석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굉장히 큰 매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연기가 가능한 배우였다는 게 좀 새삼스럽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빛 내 인생의 그 모습하고도 또 그 비밀의 숲에서의 모습하고도 완전히 다른 결을 또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도 사극이고 코미디도 가능한 배우라는 거, 이런 걸 이제 좀 보여줬다는 거죠. 최근작으로는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이 작품도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힐링극이잖아요. 신혜선 씨가 굉장히 좀 따뜻한 연기,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 타겟 같은 작품은 뭐 중국어를 하나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어떤 위험에 처하는 그런 인물, 피해자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굉장히 실감나게 함으로 해서 이 스릴러적인 맛을 굉장히 많이 살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용감한 시민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기간제 교사인데 정체를 숨기고서 이제 나중에 사이다를 주는 어떤 액션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혜선 씨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죠. 그래서 신혜선 씨가 장르적으로 보면 멜로도 되고 휴먼도 되고 코미디도 되고 액션도 되고 다 되는 배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녹아서 지금 웰컴 투 삼달리 같은 작품에서는 그냥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런 연기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혜선 씨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배우였지만 이제 상당히 발전한 배우로 지금 좀 자리매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역으로 나온 지창욱 씨 연기도 저희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지창욱 씨가 저는 이미지적으로 보면 액션과 멜로를 오가는 연기를 계속 반복해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킬러 같은 작품도 있었고 또 K2 같은 작품도 있었는데, 그런 작품들뿐만 아니라 뭐 안나라 수마나라 같은 그런 작품에서 이게 미스터리한 인물, 그러면서 뭔가 연민이 가기도 하고 그 멜로적인 어떤 정서도 깔려있는 그런 작품들을 또 연기를 해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했던 최악의 악 같은 작품은 언더커버로 들어가서 점점점 악에 물들어가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쉽지 않은 그런 연기를 좀 시도해서 굉장히 저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더니 이런 웰컴 투 삼달리에서는 또 뭐예요? 너무너무 선한 인물로서 그냥 지친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푸근히 안아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를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창욱 씨가 이번 작품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목소리가 상당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말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목소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창욱 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런 편안함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상당 부분 지창욱 씨가 하는 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웰컴 투 삼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혜선 씨와 지창욱 씨 이 두 배우가 지금 이미 상당히 성장한 배우예요. 근데 이 성장한 배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들의 앞에 행보가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 작품 자체도 지금 현재 한 중간 정도를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감동적인 서사로 차가운 날 우리한테 따뜻한 그런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지 궁금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주안점으로 보면서 이 작품을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